자전거 유튜버 지니라이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시 자전거 홍보대사로서 안전에 대한 컨텐츠를 촬영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코치님을 모시고 배워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연재성 코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사이클 선수이면서 현재는 자전거 교육을 맡고 있는 연프로 연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무래도 자전거의 안전교육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청 오신 거에 제가 바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되게 자전거 도로에 예전보다 자전거가 좀 많아진 느낌이 들어요. 이게 코로나 영향일까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요즘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25% 정도의 자전거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5% 늘어난 만큼 그만큼 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맞아요. 자전거를 가리키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는 라이센스라는 게 없어요. 자동차는 운전면허증이라는 라이센스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 있지만 아직 자전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룰을 조금 소홀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무의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전거 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전거 몇 년 타셨어요? 자전거 횟수로 7년치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즘에 좀 자전거가 한강에 많아진 거가 느껴지세요? 코로나 이후로 조금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좀 더 위험해졌다고 느끼세요? 탈 때? 그거는 조금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혹시 사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에서는 다행히 아직 없습니다. 혹시 목격하신 적은 있나요? 바로 앞에서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요? 앞에 분들이 뭐 굳이거나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커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조금 중간에 가시다가 유턴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아, 신호 없이? 그냥 막 가서 막 쓰시거나 아니면 유턴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혹시 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면서 앞으로 뭔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까요? 사고가 나면 뇌진탕이나 아니면 머리 부상의 위험이 좀 있으니까 헬멧을 좀 약간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평소에 이렇게 자전거 타실 때 자전거 도로에서 막 불편했던 점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좀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일단 라인을 일직선으로 안 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와리가리 한다는 식으로 아무래도 규칙 아닌 규칙이 있는데 그런 걸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그냥 일단 조심히 그냥 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걸 저희가 한번 유튜브로 잘 만들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안전장비. 자전거 타는데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장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전장비 정말 중요합니다. 자전거에 있어서. 왜냐면 너무 이 자전거의 몸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위험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장비는 단 하나, 헬멧이에요. 아, 그래요? 헬멧만 하면 돼요? 헬멧 말고는 뭐 보호대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이 보호대는 솔직히 하라고 보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고글은요? 고글도 이제 눈에 대한 보호긴 하지만 헬멧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헬멧과 고글과 장갑 정도? 근데 장갑 같은 거는 추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립에 대한 이제 안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헬멧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헬멧이죠. 네, 헬멧이에요. 근데 자전거 인구가 많아진 만큼 헬멧을 쓰신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도 헬멧을 가끔 안 쓰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데? 짧은 거리라고 해서 헬멧을 안 쓰신다거나 또 특히 따릉이를 타시는 분들 혹은 커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특히 어린이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진짜 꼭 써야 되죠. 꼭 썼으면 좋겠는데 네. 헬멧에 대한 가 이게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큼은 꼭 좀 필수다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멧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럼 저 지금 헬멧이랑 곡을 썼는데 제대로 쓴 거 맞아요? 네, 제대로 썼어요. 곡을 이렇게 바깥으로 쓰는 거라고 배웠는데 헬멧 끈 바깥으로. 꼭 그게 아니다 바깥이다의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꼭 쓴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뭐 색깔이며 뭐 브랜드며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꼭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낙차했을 때 네. 이게 헬멧이 아니 고글이 넘어졌을 때 날아가 버리라고 이렇게 바깥으로 쓰라고 배웠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눈을 이렇게 찔를까 봐 해져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전혀 전 처음 듣는 그래요? 소리라. 그래요? 나 진짜 네. 그런 줄. 지금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상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아무튼 저는 네. 그런 거보다는 꼭 쓰시는 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으면 특히나 어린이들은 꼭 쓰시는 거를 당부를 드릴게요. 어른들이 꼭 그런 건 시키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안전장비를 착용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이지 않나요? 예, 왜냐면 저희가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보이진 않고요. 저희가 보려고 해야지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저도 제가 전문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자전거를 타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로드도 사고 이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주행을 한 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사실 어디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네, 아마 네. 지니 라이드도 아마 그 당시에는 몰라서 그렇게 한 거지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몰라요. 정보가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인으로서 자전거를 교육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많이 알려주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원래 규칙이라는 것도 알면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안전, 남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좀 안타까워서 오늘 이 계기로 제가 단 한 분이라도 이걸 보시고 조금 그랬구나 라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자전거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깜빡이라는 지시등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자전거가 직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좌우, 뉴턴, 조향성까지 자기가 원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신호, 자전거에 대한 수신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릉이를 타거나 뭐 커플 자전거를 탄다거나 전문 로드를 타시는 분들도 이 수신호는 꼭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룰이기 때문에 꼭 아시고 다른 분들이 앞에서 그런 수신호를 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려고 지금 수신호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저희는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깜빡이 같은 게 수신호. 그렇죠. 저희가 자동차를 타도 왼쪽에서 깜빡이가 움직이면 저 사람이 왼쪽을 가구나, 뭔가 내가 저 사람이 뭘 행동을 하니까 내가 방어를 해야겠구나 라는 인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고 나는 걸 제가 많이 보면 그런 지시등과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언제 유턴을 할지, 언제 왼쪽을 갈지 오른쪽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유턴해도 되나요? 원래는 이 자전거 도로에서 유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유턴이라는 건 없고요. 왜냐면 유턴이란 선도 없고 이 교차로에서도 유턴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주행을 했거나 반대를 가야 된다 싶을 땐 유턴이라는 걸 하죠. 모두 다 유턴을 안 하면 사고는 없어요. 맞아요. 똑같이 아무도 유턴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하차를 하시면 돼요. 저희가 우측 주행이다 보니까 넓은 쪽 아니면 사람이 없는 쪽 뒤와 앞을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갓길을 세우신 다음에 또 좌우로 확인한 다음에 길을 걷는 다음에 그때 타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세우는 것도 좀 갑자기 세우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앞뒤를 꼭 시선 처리를 확인을 하고 쓴 다음에 유턴이라는 자체는 쓴 다음에 반대편에 가서 자전거를 주행을 한다라는 룰을 가지시면 사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호를 배워보기 전에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수신호 하려면 한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한 손으로 하는 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만약 한 손으로 하기도 어려워. 난 너무 지금 초보야. 근데 저도 사실 오래 탔는데 수신호 좀 어려워요. 지금도. 수신호가 어려우면 진짜 뭐 가장 저는 좋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팔을 놓지 못해도 팔을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팔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좀 크게 흔들수록 사람들이 그걸 뒤에서 보면 뭔가 행동을 취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뭘 할 수는 뭘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뭔가 하겠구나 이런 행동을 뭔가 취해달라. 뒤에 사람을 보면 좋겠지만 아마 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뒤를 보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거를 뒤에 있든 없든 수신호를 꼭 하고, 그리고 이제 유턴이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건 아마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교차로이기 때문에 분명히 방어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팔을 잡은 상태에서,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흔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신호를 주면 뒤에 사람들이 훨씬 더 사고 없이, 사고 확률이 80%인 거를 뭐 20%로 줄일 수 있다거나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꼭 가는 방향으로 팔을 흔드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근데 자동차는 막 몇 차선이 있는데 자전거는 거의 1차선이잖아요. 네, 한 차선으로 되어 있죠. 중앙선은 있고 한 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추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추월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참 한 차선이지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월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주행을 하고 있는데 난 정석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 속도도 최대한 낮추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분명히 과속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난 뒤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최대한 중앙에서 한 차선의 중앙에서 약간 우측으로 주행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측 보행하듯이 네네네. 우측 주행. 그렇다고 아예 오른쪽에 붙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왼쪽의 공간을 조금 더 주자라는 보이지 않는 룰인 거죠.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지나갑니다 혹은 안전을 잘 살핀 다음에 지나가시거든요. 자동차랑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추월을 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월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건 없어요. 무조건 왼쪽 추월이에요.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대신에 중앙선이 넘을 때는 최대한 안 넘는 게 좋지만 중앙선 넘을 때는 반대편에 자전거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꼭 추월하시는 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최대한 멀리 지나가셔야 되고요. 수신호 그러면 방법이 네, 가장 기본적으로 좌회전, 우회전, 서행한다. 서행 혹은 스톱한다. 정지한다. 네, 정지한다. 이렇게가 가장 기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사고의 확률은 확실히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깜빡이 켜듯이? 네. 그럼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핸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팔꿈치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팔꿈치를 하고요. 만약에 손을 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왼쪽으로 가면 간단합니다.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뭐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한 동작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게, 잘 보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보다 움직이는 동작에 눈이 가기 때문에 꼭 이렇게. 뭐 말도 하면 좋죠. 근데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걸 사람은 사물을 더 움직이는 행동을 잘 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반대로 오른쪽일 때는 이렇게. 우회전할 때? 우회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행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앞에 뭐 신호가 있다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교차로가 있거나 꼭 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뒤에 사람한테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반대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아까 저희가 좌회전 가는 뜻이잖아요. 손바닥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뭔가 진정. 말까지 하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서야 돼, 이거는 서행도 아니고 서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행을 하다가 서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정지. 그거 뭐 오른쪽 왼쪽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요, 꼭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왼쪽 부추얼이라고 얘기했고 왼쪽을 보기 때문에 왼쪽 손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급할 상황에서는 뭐 오른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정지가 이 서행 같은 부분들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그 정답은 없지만 최대한 그래도 왼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행동을 취했어. 근데 뒤에 사람이 그거를 무슨 행동인지 몰라.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이지 않는 룰을 다 같이 좀 숙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수신호는 뒤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제가 뒤에서 추월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미리 알려주면 좋잖아요. 네. 그건 뭐 그냥 말로 알려주면 되나요? 자, 제가 뒤에서 지니 라이딩을 추월을 하요. 네. 근데 지니 라이딩은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럼 저는 추월 나가기 위해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반대편까지 시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나갈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의 아니면 예의라고 저는 물론 얘기를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지나가겠습니다 혹은 아예 너무 넓은 공간이었으면 그냥 멀리 지나가시는 게 꼭 말을 안 하시더라도 멀리 가까이 지나가시지 말고 멀리. 왜? 서행 정지. 자전거 타다가 언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 도로에서도 서울 자전거 도로에서도 많지는 않은데 뭐 아이유곡이나 이런 좀 언덕이 있거든요. 잠수교에도 언덕이 있고. 근데 그런 데를 가끔 가다 보면 초보자분들은 갑자기 언덕이 나오니까 변속을 못하면은 갑자기 멈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는 사람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변속 요령 이런 거 간단하게라도.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쵸? 아이유 오르막이거나 작은 뭐 오르막에서도 그거를 이제 그 멈춘 사람 입장이랑 뒤에 가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대부분 뒤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멈추진 않겠죠. 저는 멈추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시선을 확보하고 추월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되게 사고의 위험이 2차 사고의 영향이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멈추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죠. 근데 이게 나도 가고 싶지만 내가 힘들어서 못 가는 걸 어떻게 해? 그거를 변속을 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요령을 모르셔요. 자전거가 여러분들이 뭘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가면 되는데 불리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변속 진짜 중요해요. 자전거는 기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인체의 힘으로 이 오르막 내리막 평지를 가기 때문에 기하 변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에 대한 체력과 자기에 대한 근력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는 변속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는 최대한 자전거를 배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저희가 여기서 배우세요 라고 끝나면은 너무 무의미해 버리니까 거기서의 해결책은 여러분들 만약에 다리가 부하가 오기 때문에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열이면 열 기아 변속을 미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가 무겁다는 거죠. 기아가 무거워서 돌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기아가 가볍게 미리 변경을 했으면 가벼운 상태에서 이 케이던스 RP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케이던스를 충분히 여러분들 쓰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아 변속을 미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배우는 게 좋겠지만 배우는 지금 이 위치 현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지금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아 변속을 미리 가볍게 해라. 맞아요. 이런 게 맞고 저도 처음에 자전거 탔을 때 이제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하니까 그런 데서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기아도 연습이 안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미리 평지에서 좀 사람 없는 데서 기아 변속하는 거를 뭐 이쪽으로 하면은 뭐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이런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숙지를 했는데도 초행길이어서 너무 멈췄어. 만약에 멈췄어. 그럴 때는 빨리 뒤에 사람들을 확인을 하고 멈춘 상태에서 빨리 우측으로 붙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멈췄다고 해서 그냥 툭 서버리시면 뒤에 사람들도 이 차선이 좁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쓰시더라도 빨리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빨리 붙으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냥 서서 힘드네 이게 아닌 꼭 우측으로 붙어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게 우선이니까 꼭 숙지하시고 기아 변속 연습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설 때도 우측으로 붙으면서 서라. 자기 자신만의 도로가 아니라 맞아. 다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작은 생각 하나에 사고가 나질 않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꼭 숙지를 해줬으면 바랍니다. 진짜 자전거는 사고가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저도 진짜 많이 네, 제 말하진 주변 않겠지만 많이 다치고 네, 제 주변 친구들이나 회원님들도 너무 많이 다치시고 근데 그럴 때 이제 헬멧을 써야 살고 안타까운 게 이 좋아서 하는 운동인데 다쳐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제 우울해지고. 자전거 교육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하루빨리 좀 더 이런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네.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영상이 필요하거나 뭐 제가 도움이 되면 저는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번호 깔아도 돼요? 네.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도 자전거 타면서 그런 장면들도 많고 저도 사고를 겪고 이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촬영을 코치님을 불러다가 하게 오늘 됐고 마지막 안나 꼭 하시면 네. 안나? 하나 둘 셋 하면 안나하세요 아니요. 해줘요. 네, 알았어요. 빨리. 또 배터리 없어.